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카페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카페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경쟁과 시장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페 시장은 매우 포화 상태입니다. 많은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고객들의 선택지는 정말로 많아졌어요.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카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 카페는 가격 경쟁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 카페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일반적인 로스터리 샵이 아닌 원두를 납품받는 이런 개인 카페들은 더더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 2월 28일 시사인 김동인 기자의 신문 기사를 발췌하여 부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치킨집보다 많은 시대다. 2024년 커피 전문점은 한국 자영업자들의 블랙홀이 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알코올 음료 전문점 가맹점 수는 29,499곳, 처음으로 치킨 전문점 가맹자 수 29,305곳을 넘어섰습니다. 편의점 한식 전문점과 함께 3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불리던 치킨집이 이제는 카페에 그 지위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치킨집보다 이제 더 많은 게 카페입니다. 한국인의 커피의 사랑은 정말로 유별납니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67잔, 2020년도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의 커피 전문점이 많은 게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넘쳐납니다. 프랜차이즈 외에 개인이 창업한 카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정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25,608개 신규 사업자가 커피 음료점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가 필요하지 않은 통신 판매업과 가장 대표적 자영업인 한식 전문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그렇다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일까요? 고장수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결정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팬데믹 동안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 업종 대부분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달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카페만은 손해가 덜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낮았고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 이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다른 자영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쉬워 보인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 창업의 문턱이 낮은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창업에 나신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수요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 먹는 점포의 수가 너무나도 늘어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혈 경쟁. 정말 개인 카페 너무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카페 창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신규 커피 전문점 개점률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개점률 전체 가맹점 대비 신규 개점 비율은 2020년도 23.9%, 21년 25.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폐점률 전체 가맹점 대비 계약 종료 해지 가맹점 비율은 2020년 7.9%, 21년도 7.8% 전체 업종 평균 21년도 11.6%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급격히 확산된 게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표되는 저가 커피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중에
저가 커피 브랜드로 많이 알려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22년도 신규 출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4개의 브랜드가 모두 저가 커피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2년 한 해에만 컴포즈 커피는 573곳, 메가 커피는 417곳, 더 벤티 269곳, 백다방 258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각각 전국 2,000곳 넘는 매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 1위였던 이디야 커피 전국 약 3,000곳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요즘 이디야보다 이런 저가 브랜드가 정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공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폐점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가 브랜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업종 특성상 진입장벽이 특히 메뉴 제작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 커피 전문점으로 돈을 벌어서 창업 비용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커피 전문점은요, 신규 창업 비용이 다른 업종과 비슷하지만 매출은 낮고 브랜드 점포별 차별화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카페는 창업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커피를 내리고 얼음을 담고 재료를 보관하는 설비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카페 창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개인 카페의 경쟁력이 일반 프랜차이즈업의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며 더구나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국에서 개인 카페 창업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하겠다라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커피, 원두, 우유, 설탕 등 기본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개인 카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가보셨습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뭐 샐러드, 저와 같이 샐러드 같은 거 채소류를 취급하는 곳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번 달 지금 월 말이잖아요.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여튼 이러한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객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페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제가 보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런 현상에서 가격을 인하할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숍들이 너무나도 많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품질도 좋아지는데 어떻게 경쟁을 개인 카페가 할 수 있겠습니까? 로스터리 카페는 좀 해볼 수 있겠으나 가격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고객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객의 소비 패턴이 완벽히 변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 보러 가세요? 마트 가세요? 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배달 너무 편한데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 새벽 배송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개인 카페에도 역시나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특히 카페에서의 대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오히려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음료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과거보다 스페셜티 커피의 시장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 9일 이코노미스트의 한 기사에 의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집 안팎으로 온 국민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은 국내 커피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식품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 FI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믹스커피 제품 등을 포함하는 조제커피 시장은 8,500억 원에서 여러분 7,8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믹스커피 시장이요. 시장 비중도 33%에서 24% 떨어졌다고요. 반면 원두커피 등을 의미하는 볶음커피 시장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시장 비중도 21%에서 무려 33%로 커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사랑받던 믹스커피의 자리는 아메리카노로 대체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다 믹스커피였지만 이제 뭐 블랙커피도 있고요. 심지어 설탕과 프림의 양으로 취향을 따지던 사람들은 이제 롱블랙과 라떼, 카푸치노를 마시게 됐고요. 카페 산업이 성장한 이면에는 보다 건강함을 지향하면서도 출처가 분명한 먹거리를 찾는 또 자신의 취향을 찾으려는 소비자의 꾸준한 성장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커피 산업의 앞날은 정말 불안하기만 합니다. 커피 전문점 개업의 증가와 동시에 폐업, 영업장 수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포털 집계 결과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 커피 음료 전업 수는 10만 개, 정확하게는 96,584개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폐업 집계에 의하면요, 2023년도에 1만 2천여 개의 카페가 폐업을 했대요. 1만 2천여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거의 많은 상당수 부분은 개인 카페일 거예요. 70년대에는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기반으로 한 커피 소비에서 벗어나 갓볶은 커피로 내린 에스프레소 음료가 인기를 끌던 시기였어요. 70년대 인스턴트 커피를 기반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볶은 커피로 내려먹는 에스프레소의 매력이 빼졌다는 얘기죠. 스타벅스와 같은 에스프레소의 기반의 음료를 파는 카페들은요, 인스턴트 제품이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던 커피 제1의 물결 시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제2의 물결을 이끌었어요. 스페셜티 커피 개념이 여러 번 등장한 지가 탄생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엄청났네요. 다시 20년이 지난 현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스페셜티 커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처럼 제3의 물결이 확산되었고, 전문가들은요, 너도 나도 제4의 물결, 이제 제4의 물결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4의 물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정의가 불분명한 제4의 물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석이 제각각이지만 최근 소비 패턴들로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분명한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4의 물결, 저는 개인 카페가 살아가는 방향은요, 이제 더 이상 맛, 가격, 경쟁은 정말 힘들 거라고 봐요. 이제 개인 카페가 살아가야 될 방법,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커피만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술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부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 카페가 현재 힘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고객의 소비 패턴 변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무조건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웹카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